안녕하셨어요? 이시스입니다. 불면증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많이 괴로우시지요? 불면증은 신체, 심리, 정신 세 차원에서 모두 다뤄야 하는 대단히 깊고 복잡한 영역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생각이 많고 산만할 때, 감정이나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자율신경이 흥분돼 있을 때,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몸이 차가울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가장 쉬운 해결책은 우선 수면제나 멜라토닌을 사 먹는 것이죠. 그러나 잠이 좀 오지 않는다고 곧바로 외부 물질에 의존하지는 마세요. 수면제나 멜라토닌을 습관적으로 자주 그리고 오래 먹게 될 때는 몸이 의존하거나 만성 불면증, 수면질의 저하 및 기타 부작용 등을 염려하게 될 수 있다는군요. 잠이 오지 않는 환경이나 상태를 개선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잠을 잘 수 있게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무엇보다도 초기 불면증은 장기 불면증으로 습관화되지 않게 잘 돌봐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불면증이 있다면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든 것일 수 있어요. 오랫동안 밖으로 나가 햇빛을 쬐이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생활 리듬이 좀 흩어진 상태에 있거나 호르몬이 변화하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멜라토닌은 송과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주로 밤에 분비가 되고요. 이와 짝을 이뤄 낮에 분비되는 세로토닌이 있어요. 세로토닌은 보통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요. 멜라토닌은 수면 유도제 역할을 해요. 그러나 수면을 유지시키는 것은 아니어서 멜라토닌을 먹고 잠들면 몇 시간마다 깨어난다고 하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낮에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어야 밤에 멜라토닌도 잘 분비된다고 해요. 서로 돕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낮에는 햇빛을 쬐어야 해요. 다행히 송과체는 얼굴에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풍경을 감상만 해도 빛에 충분히 노출이 돼요. 그러나 햇빛을 쬐고 빛과 그늘의 산란을 바라보며 빛의 다양한 색조를 즐기는 것은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분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몸의 균형과 조화에 관여하는 수많은 영양분과 호르몬이 낮에 햇빛 아래서 생성되죠. 잘 알려진 것으로는 비타민 D가 있고 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호르몬인 코티솔 등등이 있지요. 그러니 불면증이 왔다면 우선 햇빛을 즐기세요. 햇빛 아래 천천히 걸으면서 다양한 빛의 스펙트럼을 의식적으로 바라보세요. 그것은 우리의 섬세한 지각 능력과 다양한 감각을 일깨워줘요. 빛의 다양한 자극으로 시력도 좋아지고요. 바람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제거해주죠. 그래서 불면증이라면 우선 1차적으로 햇빛을 충분히 쬐고 조금 피곤하다 할 정도로 걷거나 뛰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랍니다. 잠을 잘 때는 조도가 낮은 조명을 켜놓거나 어둡게 해주어야 해요. 멜라토닌은 빛 아래서는 잘 분비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작년 겨울에 방광염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옆구리 통증으로 하루 종일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그때 너무 오래 침대에만 있어서
신체 리듬이 완전 엉망이었어요. 그때 처음 겪는 종류의 불면증이 찾아왔어요. 그냥 밤이 되면 갑자기 의식이 말똥말똥해지면서 마치 밤에 검은 커튼을 열어 젖힌 것처럼 잠이 달아나 버리는 거죠. 보통 불면증은 생각이 너무 많거나 혹은 감정적 문제가 있을 때 찾아와요. 그러나 이번 불면증은 마음이 대단히 평온한 상태에서 찾아왔어요. 갱년기로 인한 호르몬 문제로 찾아온 불면증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잠이 쏟아져서 거의 하루 종일 자는 거예요. 초저녁 9시경부터 아침까지 자요. 그리고 아침 먹고는 또 하루 종일 자고 이렇게 과하게 자다가 또 밤새 조금도 잠을 못 자다가 하는 상태가 반복되었어요. 어느 날부터는 하체 냉증이 시작되어서 내복을 껴입고 바지를 입고 그리고 이불을 덮고 있어도 다리와 발이 너무 차갑고 시린 거예요. 그래서 하체에 찜질을 시작했어요. 특히 다리를 만져보면 다리 안쪽이 대단히 차가웠어요. 그래서 찜질팩을 데워 수건에 싸서 다리 사이에 위아래로 두 개를 끼우고 두 다리를 묶어서 다리 안쪽이 따뜻해지도록 했어요. 약 30분 정도 지나니까 혈액순환이 돼서 살짝 땀이 나더군요. 그리고 저절로 잠이 오는 거예요. 이미 잠은 질릴 만큼 자고 난 후였는데도요. 잔잔한 평화가 밀려오면서 의식이 천천히 그러나 일정한 속도로 무의식 속으로 가라앉으면서 달콤함에 휩싸이는 이런 질 좋은 잠이 찾아오더군요. 이 찜질을 계속하면서 몸이 특정한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런 꿀잠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어린아이 적에는 불면증이 없지요. 생각도 마음도 큰 괴로움이 없고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아주 따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생각과 마음에 꼬이고 쌓이는 게 많아지고 또 몸은 점점 차가워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병이 올 때까지는 몸이 점점 식어서 차가워지는 걸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그 몸속의 냉각이 차례차례 약한 장기들을 건드리고 다닐 때마다 이런저런 질병을 앓게 돼요. 찜질팩을 꼭 두 다리 사이에 넣고 다리를 묶지 않아도 돼요. 한쪽으로 누워서 한 번에 한쪽 다리씩 찜질을 할 수 있어요. 발목 안쪽에 팩을 올려 찜질을 해도 혈액이 순환이 되어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 같은 효과를 보았어요. 정리하자면 몸이 냉하면 잠이 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몸이 냉하면 호르몬 분비도 잘 안 되고 필요한 곳에 흘러들어가서 작용을 하는 것도 잘 안 되겠죠. 그러니 몸속의 냉기를 몰아내고 몸을 따뜻하게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저녁에 목욕을 하고 나면 처음엔 혈액순환으로 신진대사가 활성화되어서 잠을 결코 못 잘 것 같다가도 잠이 들게 되면 아주 깊이 푹 자는 경험을 한 적이 있죠. 또 잠이 안 올 때 일어나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 오히려 잠이 더 잘 왔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같은 이유예요. 몸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나름대로 해온 방법이죠. 여기까지는 불면증의 신체적 방향에서의 해결이에요. 불면은 생각과 마음 그리고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등이 서로 간섭하면서 함께 작용해요. 그래서 몸을 치유해도 절대 마음과 생각의 영향과 역할을 배제할 수 없더군요. 특히 불면증은 생각과 마음의 영역이 더 커요.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만성화된 불면증은 반드시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해야 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에서 원인을 살피고 해결하는 것도 다루어야 합니다. 상당히 오묘한 영역이에요. 내 몸을 내가 알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길러서 자유롭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편에서는 생각이 원인이 되는 불면증과 그 해결책을 알아볼게요. 불면증 생각편을 기대해 주세요. 한 가지 요청이 있어요. 유튜브는 특정 기준을 충족한 동영상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으로 동영상을 화면에 띄워줘요. 그래서 저처럼 막 시작하는 유튜버의 동영상은 제 이름이나 채널명 또는 키워드를 넣어도 검색이 안 돼요. 그러면 저를 다시 찾아오기가 아주 어려워요. 방법은 좋아요를 누르면 내가 좋아요를 표시한 동영상 목록에 가서 다시 찾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구독을 누르면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왔을 때 제가 새로 올린 동영상이 있으면 화면에 자동으로 제 동영상이 떠올라요. 그러면 쉽게 저를 만날 수 있겠죠. 저도 초기에 이런 걸 모르고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았던 동영상을 나중에 다시 찾는데 애를 먹었어요. 저와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거나 제 동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좋아요나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쉽게 자주 만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한 많은 분들이 제 동영상을 시청하고 좋아요를 표현해주면 그것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돼요. 우리가 힘을 주는 것은 계속되고 힘을 주지 않는 것은 자연 소멸되지요. 우리의 만남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의 방법을 이런 기록으로라도 남기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두려움이 없고 쾌감이 가득한 삶이 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